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봄꽃도 다 핀 것 같고 겨울은 이제 음, 완전히 멀어진 것 같은 음, 시기인데요. 지난주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음.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는 아침 청소 시간이 있는데 아침 청소 시간에 이제 저가 청소하는 구역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했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벚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매화더라고요. 음. 매화와 벚꽃의 차이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생김새가 일단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근데 약간 꽃 자체 생김새로는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 약간 분홍색 꽃 이런 느낌이어서. 음. 근데 이제 저희 생명과학 전공하신 분이 "하는 방법이 있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알려주셨는데 벚꽃이 체리 블라썸이잖아요. 네. 그래서 체리 그 꼭지처럼 벚꽃은 한 꼭지에서 여러 꽃이 같이 난대요. 음. 근데 매화는 그냥 나뭇가지에 붙어서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번에 이제 생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와 진짜 다르네.'라고 제가 처음으로 매화와 벚꽃을 제대로 확인하는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음. 신기하네요. 일단 두 개가 시기가 또 달라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시기와 벚꽃 음. 전반적인 모양새가 뭔가 좀 다른 느낌? 음. 그런 맞아요. 다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눈썰미가 없나 봐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근데 그 설명으로 이제 한 방에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그렇네요. 음. 몸이 움츠러드는 추위는 좀 지나간 것 같아서 저도 음. 좀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시기를 보내고 음. 있는데 새 음. 잎이 막 벌써 올라오고 사실 맞아요. 꽃도 필 정도면 이미 맞아요. 여기저기 초록색들이 올라올 음.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무채색이었던 흑백 같은 풍경들이 채색화로 음. 바뀌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음. 좋아지는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역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샌님의 마음에도 여유가 좀 생기나 봅니다. 오늘 주제는 또 직전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근황, 벚꽃과 매화의 차이와도 어쩌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시즌에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되는 대상, 바로 식물로 이번 주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음. 식물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 봄이 아닐까 했는데요. 음. 워낙 많은 일상의 공간이나 풍경에서 식물들을 봄에는 마주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은 주제이기도 했고 또 음. 식목일이 불과 얼마 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딱 음. 적당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제 푸르른 잎들이 돋아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저의 기준 거의 농부인 샌님이 슬슬 이제 텃밭에 새로운 작물을 심을 시기일 것 같은데요. 정말 시기랑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덕질의 끝판왕은 식물과 뜨개질이다." 오. 네. 그래서 오늘 왠지 그 식물 덕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알려주세요. 음. 오늘은 식물이라는 주제에 맞게 좀 식물로 채운 식물성 식단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동안 비건이나 채식 메뉴를 토크토랑에서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식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환경보호 측면에서 채식에 관심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뭐 동물권의 측면에서 채식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시고 뭐 누구는 단순히 맛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음.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채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관련 상품도 진짜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확실히 채식으로 먹으면 속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부쩍 관심이 많아져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 메뉴. 음. 오늘 메뉴로 방울 양배추 구이를 가져왔는데요. 음. 방울 양배추는 방울토마토보다 쪼끔 큰 정도? 굉장히 일반 양배추에 비하면 작은 사이즈인데도 "영양분이 보통 양배추보다 더 많다." 이런 음. 이야기가 나오면서 되게 인기 있는 식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음. 처음에는 좀 구하기도 어렵고 꽤 비싼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음. 최근엔 그래도 종종 어렵지 않게 보이고 또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음. 어 '양배추 그냥 작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토마토와 방울토마토가 다르듯이 음. 양배추와는 다른 맛이 있고 식감도 좀 달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네. 네. 저도 되게 좋아해요. 양배추보다 약간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음. 아무래도 좀 작으니까 잎 한 장 한 장은 되게 더 얇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좀 양배추의 풋내, 억센 풋내 이런 게 좀 덜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양배추는 이제 크게 사면 한 통 사면 잘라서 소분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든데 이런 과정을 안 해도 돼서 저는 너무 편해서 저도 종종 사는 식재료입니다. 음. 방울 양배추를 즐기는 굉장히 좋고 간단한 방법이 오늘 소개하는 구이인데요. 음. 저는 튀김에 가까운 구이 레시피를 소개하려고 해요. 음. 사실 식당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메뉴지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낸 다음에 살짝 음. 튀기고 소금 간을 음. 해도 진짜 맛있는데 음.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귀찮죠. 그쵸. 그래서 '비슷하게 좀 맛을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반 정도만 자른 다음에 음. 에어프라이어로 오븐에 굽듯이 오일을 뿌리고 살짝 구워 봤는데 음. 비슷하게 튀김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음. 잘 씻은 방울 양배추를 그냥 딱 반으로 자르고 오일과 소금 살짝 뿌려서 음.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끝나는 요리입니다. 음. 부드러운 식감을 더 좋아하시거나 그 생양배추 특유의 그 풋내 아까 하나님이 음. 풋내라고 표현하신 그런 음. 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쪼끔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가볍게 데쳐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음. 구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마트에 자주 있는 작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방울 양배추 좋아하는 편이어서 요새는 냉동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상비해 두고 있는데 저도 정말 일단 약간 에어프라이어에 때려 넣는 타입입니다. 음음. 어 그냥 찌거나 데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확실히 노릇노릇하게 구운 게 더 감칠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간도 많이 안 해도 되게 맛있게 구워졌던 것 같아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굽는 방법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바쁜 아침에 도시락 준비할 때 그냥 때려 넣으면 되니까 아주 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만약에 완전 채식 '나 굳이 비건일 필요는 없다. 좀 감칠맛 있게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그라나다 파노 치즈 같은 그런 딱딱한 치즈를 좀 갈아서 얹으셔도 좋고 음. 저는 최근에 먹을 때는 마지막에 슈레드 치즈를 살짝 위에 뿌린 다음에 쪼끔 더 구웠는데 풍미가 음. 훨씬 살아나고 그 음. 양배추 큰 양배추도 스테이크로 드시는 조리법이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도 먹을 수 있어서 음. 괜찮은 것 같고 또 이 양배추만 계속 먹으면 너무 단조롭고 지겹다 음. 싶으시면 방울토마토 함께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치즈는 정말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맞네요. 치즈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음식이죠. 어디에 뿌려도 맛있고. 방울토마토랑 같이 구우면 상큼함도 채워줄 수 있어서 아주 최고일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해 먹어야겠어요. 도시락 반찬을 바로 지금 정하겠습니다. 음. 이 메뉴는 그냥 식사 메뉴보다는 너무 안주 같지 않나요? 특히 "치즈까지 넣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저는 밥 대신에 먹은 적도 있지만 사실 진짜 술 한 잔이 생각나는 음. 메뉴였거든요. 음. 채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주종이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방울 양배추를 볼 때마다 자꾸 맥주에 들어가는 홉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아. 초록색이고 겹겹이 쌓여 있는 이미지가 되게 음. 비슷하게 보여서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이유로 오늘도 맥주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방울 양배추 보면 호흡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천 이유가 개구지네요. 음. 오늘의 맥주로는 구스 아일랜드의 IPA를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쌉쌀한 IPA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쌉싸름한 개성에 제가 방울양배추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느낀 음. 삐 그 쌉싸름의 기능을 나타내는 녀석이어서 음. 추천하고 싶었고 캔도 초록색이어서 음. 오늘 음. 주제인 식물이랑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음. 음. 싶었어요. 편의점에서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맥주이기 때문에 만약 방울 양배추 구이를 시도해 보신다면 요 맥주 함께 곁들여 보시라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대표적으로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술이죠. 굉장히 대중적으로 음. 많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술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씁쓸한 맥주가 음. 마시고 싶을 때 저는 꼭 고르게 되는 맥주인데요. 방울 양배추 구이가 아무래도 양배추여서 좀 달달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쌉쌀한 맛의 맥주와 페어링이 아주 최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오늘 토크토랑 들으시고 오늘 식물이니까 되게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식물 심고 이러면 되게 노동이고 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간단하게 방울 양배추 구이랑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때리면 '거기가 지상낙원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메인으로 오늘 식물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제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묻는 질문은 뭐 "정의가 무엇이냐?" 그렇죠. 아니면 이거 좋아하세요?" 라는 걸 음. 묻는 방법인데 음. 거의 이제 공식이 된 것 같아요.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음. 근데 "식물 좋아하시냐?"라고 물어보는 거 좀 이상할 것 같거든요. 음. 뭐 채소도 아니고 식물이라고 하면 식물 음. 나 식물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음. 이상하잖아요. 음. 맞아요.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도 굳이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 식물이 진짜 극혐이야."라고 음. 얘기하면 좀 약간 그 사람의 인상을 네. 좀 의심하게 될 이상하죠. 것 같은 느낌이죠. 음. 음. 그래서 오늘은 좋아하세요 말고 여러 이야기 이전에 전제가 될 만한 걸 묻고 싶었습니다. 음. 바로 "식물 잘 키우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음. 간혹 보면 "나는 그냥 식물 나한테 오면 다 죽더라."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반대로 또 식물 키우는데 좀 일가견이 있어서 어려운 식물도 되게 오래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좀 차이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식물 잘 키우는 편이신가요? 네. 제가 바로 그 식물 연쇄 살인마 아니네요. 식물 연쇄 살식마입니다. 네. 저한테 오면 진짜 모든 걸 죽일 수 있어요. 네. 그런 능력을 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식물 키우는 거 진짜 어려워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막 쪼금만 신경을 못 써 줘도 혼자서 되게 스르륵 죽어버려 가지고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되게 '끊임없이 관심을 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어 너무 어렵고 진짜 '어쩜 이렇게 못할까?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식물 기르는 데 좀 재주가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관심이 좀 없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 진짜 딱 하나 유즈나무 하나가 간신히 살아 있는데 얘는 진짜 물을 제대로 안 줘도 밖에 그냥 잘 내놓고 바람만 잘 쏘여 주면 죽진 않더라고요.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음. 저희 집에서 살아남은 진짜 단 한 그루거든요. 음. 이쯤이면 재주 없는 거 맞는 거 같죠? 음. 하나님 집에 있는 유즈나무 저도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음. 저는 사실 잘 키우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정확하게는 좀 좋아하게 된 것 같고 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음. 키워 본 경험을 따지자면 한
10 년도 더 지났지만 원룸으로 처음 독립했을 때 그때부터 약간 식물 키우는 거에 재미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음. 그때는 '내가 식물을 키워서 먹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음. 허브나 청양고추처럼 좀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원룸에 딸린 작은 베란다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허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류의 허브가 그 물꽂이로 이제 줄기를 꺾어서 음. 삽목이라고도 하고 꺾꽂이라고도 하는 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번식을 시킬 수 있어 가지고 음. 일회용 커피컵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번식을 시켜서 화분을 늘려갔던 재미가 좀 있었고, 주말마다 이제 식물들 가꾸고 물 주고 막 바람 쐬어 주고 이런 게 좀 힐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원룸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진짜 엄청난 것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 커피컵에 일회용 커피컵에 되게 식물들 이것저것 많이 꽂아 놨던 음. 장면들이 저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하네요. 음. 지금은 뭐 작지만 텃밭도 집에 있고 또 옥상에 있는 테라스에도 화분을 좀 줄줄이 놓고 이것저것 키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뭔가 식물 식집사라고 하거나 뭐 금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제계준 새님이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부예요. 새님 집에 있는 나무들도 되게 다 오래된 나무들이잖아요. 그 키도 엄청 크고. 근데 그래서 이게 키가 큰다고 해서 사실 식물이 잘 큰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웃자라는 경우도 있고 아. 뭐 모양이나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무성해지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 아. 가지고 뭔가 그런 아쉬움이 볼 때마다 음. 계속 생기는 게 또 식물인 음. 것 같아요. 그렇구나.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음. 음. 그리고 뭐 저도 막 '이건 진짜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런 식물들도 죽게 한 적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지금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야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햇빛과 음. 바람이 그냥 팔할을 다 하고 음. 저는 그냥 심어 놓는 역할만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음. 그래도 뭐 바질이나 고수 같은 허브들 음. 아니면 들깨 같은 것들은 뭐 꽃 피면 거기 이제 씨앗 생긴 거 잘라 음. 놨다가 채종해서 다음 해에 다시 심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경험치는 쌓은 것 같은 초보 가드너 같은 느낌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 이런 걸 초보라고 하나요? 이거 봐요. 제 기준 완전히 정말 농부거든요. 씨앗을 채취해서 그다음 해에 그걸로 작물을 한다. 이게 진짜 '일반인한테도 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저는 그 장면 생각나요. 그 작년에 샘님 집에 갔을 때 바질 화분이 약간 '와 이건 바질 밭이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한 그루 얻어 가지고 되게 몇 번 따 먹기도 했는데 저는 그걸 결국 죽였거든요. 음음. 주인 잘못 만난 거죠. 굉장히 미안하네요. 누구는 꽃까지 따서 씨까지 채취하기도 하는데. 근데 바질은 원래 한 해살이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여름에 데려갔으니까 그래서 음. 뭐 '그냥 그럴 때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쁜 포장. 음. 뭐 이야기를 나눠 보면 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식물이 뭐 일상에 아예 동떨어져 있진 않고 좀 녹아 있는 느낌이 음. 드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처럼 막 집안이나 사무실이나 이렇게 되게 가까운 데에 식물들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식물을 뭐 계속 접하게 될 것 같아요. 음. 네, 이렇게 식물과 함께 식물을 키우면서 사는 일상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식물 음. 참가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느낌으로 좀 음. 격하게 식물의 장점들을 좀 계속 나열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음. '계절감을 정말 잘 느낄 수 음. 있다.'라는 게 식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계절감을 진하게 느낀다.'라는 건 지금 이 순간이나 지금 이 계절과 날씨에 되게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사실 동물도 계절에 음.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죠. 예를 음. 들어 음.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음. 인간에게 친숙한 털동물들만 음. 보더라도
겨울이 되면 털이 막 복실복실해지고 그렇구나. 여름이 되어 가면서 갑자기 이제 털갈이하면서 털이 막 빠지기도 하고. 아하. 근데 인간은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식물과 비교해 보면 거의 음 인간은 그냥 사계절 그대로 똑같은 그쵸.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토크토랑 오프닝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식물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음. 그렇지만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이야기, 꽃이 피는 이야기, 그리고 뭐 그렇네요. 여름에는 초록이 무성해졌다, 뭐 열매가 음. 열린다 이런 이야기, 음. 그리고 뭐 음. 낙엽이 생기거나 뭐 가을색이 음. 되거나 단풍이 들거나 이런 가을 이야기나, 그렇네요. 마지막에 이제 눈이 내리면서 대부분의 식물이 죽긴 하지만 뭐 이제 음. 소나무 같은 상록수들이 있는 음. 겨울. 막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식물이 세상의 중심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정말 식물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 부르는 찬가 같은 음. 느낌인데요. 그렇네요.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계절감을 느끼는데 정말 '식물만큼 완벽한 표현이 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렇네요. 계절감을 잘 느낄 수 있는 게 식물의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식물에 재능이 없긴 하지만 제 주변에 샘님처럼 식물하고 친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음. 회사에서도 약간 금손들이 엄청 잔뜩 있어 가지고 주변에 화분도 되게 많고요. 집에도 많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가까이 사는 할머니 댁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도 하시고 이것저것 음. 작물하시기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옆에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볼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루하루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되게 어느 날 보면 되게 쑥 자라 있고 어느 음. 날은 밑에 잎은 지고 있고 이렇게 하루하루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음. '역시 세상에 한 번에 되는 일은 없다.' 이런 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나도 이렇게 아무 변화 없어 보이는데 음. 하루하루 쌓이고 있구나. 나도 하루하루 쌓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게 '매일 무언가에 이제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노화를 방지하는 좋은 수단이 새로움을 찾는 거잖아요. 음. 그 식물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어 여기가 쪼끔 달라졌네. 여기가 쪼끔 음. 달라졌네.' 이런 걸 느끼는 게 저는 식물을 키우는 가장 되게 중요한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진짜 다르죠. 음 식물은 계속 맞아요. 달라지고 또 음 신경도 정말 많이 써야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못해 가지고 식물을 자꾸 죽이긴 하는데 식물하고 살려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되게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일 주일에 한 음. 번씩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바람도 잘 쐬어 줘야 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장점이지 않을까요? 단점인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뭔가 이게 일상이 쪼끔 어그러지면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일부터 이런 작은 일부터 못 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식물을 잘 돌보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하면 '내가 잘 살고 있나?' 아니면 '막 살고 있나?' 이런 것도 되게 판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일상을 좀 정돈하려면 이제 '식물을 돌보고 관찰하는 것부터 또 시작하면 된다.' 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식물을 돌보는 것으로 내 삶도 돌볼 수 있다.'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확실히 좀 식물을 꾸준히 잘 키우는 사람들은 되게 생활이 정돈되어 보이더라고요. 음. 규칙적이고 정돈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는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관심이 좀 꾸준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음. 동물은 막 목마르면 뭐 동물들은 다 물 먹고 맞아요. 그리고 말아서 불면 먹을 거 먹고. 찾고 이렇게 어. 하는데 식물은 어.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 혼자 이렇게 스르륵 하고 음음음. 시들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뒤늦게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음. 많잖아요. 음.
뭐 "진짜 쉽다."라고 말하는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뭐 물도 되게 중요하고 햇빛이나 음. 온도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그렇다고 뭐 많이 주면 되냐 그것도 음. 아니고 되게 적당함도 맞아요. 엄청 중요하고 맞아요. 굉장한 많은 관심과 신경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음. 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일상에 되게 명확한 루틴이 생길 수밖에 음. 없다 보니까 식물을 음. 잘 케어하려면 음. 어 하나님 표현대로 '생활이 정돈되어 있다.'라는 음. 느낌 굉장히 공감이 음. 됩니다. 맞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첫 텃밭 개시로 옥상에 음. 이제 상추를 작은 비닐하우스에 들어갈 상추들은 다 이미 음. 심었고 이제 오. 내일 모레 정도에 텃밭에도 이제 심으려고 모종을 주문을 음. 했는데 확실히 돌봐야 하는 식물이 생기니까 엄청 음. 규칙적이 돼요 다시. 그쵸. 그쵸. 그래서 맞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옥상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열어서 그 날이 좋으면 인제 상추 화분들을 다 하우스 밖에 꺼내서 햇빛을 쐬어 주고 또 비가 오. 오면 수돗물보다는 비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막 비를 음음음. 맞춰 주려고 또 일부러 꺼내고 음. 또 밤에 추울 것 같으면 음음. 네 식물이 초반에 자리 잡기 전에 상할 수가 음. 있으니까 하우스에 막 또 음. 들여 놓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되게 귀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음음음. 되게 소소하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렇죠. 내가 '아 얘를 위해서 그래도 이거 하나 했다. 오늘 음.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음음. 이런 좀 하루를 돌아보고 뿌듯할 수 있는 음. 장점도 식물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음. 생각이 들고 진짜 조그맣게 생겼던 잎이 막 1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뭐야 어디 갔어? 이렇게 커졌다고?" 이렇게 달려 있었던 맞아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음. 같아요. 맞아요. 음. 점점 크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인다 이런 것도 음. 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음.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은 되게 지칠 때가 있는데 뭐 저도 그렇고 굉장히 지칠 때 식물의 에너지에서 힘을 얻기도 하는 게 음. 이제 막 봄이 시작됐고 이제 막 진짜 '아 좀 돌아다닐 만하다.'라고 음. 생각되는 음. 날씨인 것 같은데 제가 겨우내 지하실에 그냥 햇빛도 안 보이는 지하실에 물도 안 주고 넣어 놨던 그 음. 히아신스 국은 그 음. 알뿌리에서 음. 다시 이제 밖에 꺼내 놨더니 음. 새싹이 나고 또 꽃이 거기에서 피고 있는 걸 보면 우와. '와 이 진짜 에너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와 너무 대단하네요. 음. 와 근성. 좀 약간 감동적이기까지 한데요. 맞아요. 음. 이렇게 식물 창가를 좀 불러 봤어요. 식물들과 음. 함께 사는 거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음. 또 '그래 나도 한번 식물과 함께 살아 볼까? 식물을 반려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듣고 음. 또 한번 키워 보기에 좋은 함께 살아 보기에 좋은 식물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식물에 명확하게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난이도와 상관없이 또 그 서로 다른 매력도 있어서 또 도전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하나와 셋이 추천하고 싶은 식물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저도 정말 매년 다짐하는 거긴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식물하고 좀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약간 '뭘 키워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저는 왠지 하나님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음.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쵸. 사실 정말 많은 채소들을 집에서도 키울 수 있거든요. 음. '나는 아파트라서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음. 생각하시지만 베란다 텃밭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한 채소를 아파트에서도 직접 키우고 수확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는 텃밭에서조차 시도해 보지 않은 그런 당근 음. 같이 뿌리가 자라야 되는 것들이나 뭐 음. 딸기 이런 음. 것도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 굉장히 음. 잘 키우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음.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이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좀 쉬운 걸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허브를 어. 추천하고 싶어요. 어어. 아니 당근 같은 뿌리 채소가 베란다 텃밭으로 큰다니까 정말 '베란다 텃밭의 가능성이 음.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음. 역시 '허브를 추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선생님이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음. 근데 저는 허브라면 그 씹다는 바질을 죽여 본 적이 있어서 샌님 집에서는 거의 나무처럼 자랐던 아이를 죽여 본 적이 있어서 약간 무서운 장르이긴 한데요. 다들 쉽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 허브로 시작해야겠다 올해도.'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는 이제 날이 추워지면 그 바질은 날이 추워지면 거의 바로 죽는 냉해를 음. 되게 금방 입는 여린 아이여 가지고 음. 여름까지는 굉장히 쉽지만 음. 이제 한 해의 살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바질보다 더 쉬운 허브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추천하고 싶은 건 로즈마리예요. 음. 바질이나 애플민트는 사실 제가 더 많이 키우고 더 많이 먹는 음. 허브들인데 난이도 측면에서는 로즈마리가 훨씬 쉽고 어. 또 한 해살이가 아니어서 잘 음. 케어하시면 충분히 여러 해 계속해서 키우실 수 있다라는 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음. 로즈마리는 향으로는 모두가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약간 머리 음. 시원해지는 향? 음. 그쵸. 근데 생김새를 보면 이제 도톰하고 좀 짧은 솔잎처럼 생겼는데 음. 쪼끔 더 짧은 요런 뾰족한 잎을 지닌 허브인데요. 음. 관연생이어서 잘 자리만 잡으면 쉽게 키울 수 있고 분갈이 했을 때 막 좀 보통 분갈이하고 앓는다라고 하는데 앓지 않고 보통 금방 자리를 잡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 음료나 디저트나 스테이크 같은 음식 장식으로도 굉장히 로즈마리가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잎을 떼서 차로도 마실 수 있다라는 음. 장점도 있습니다. 음. 대부분의 허브가 그렇듯이 잎을 흔들거나 만지면 그 상쾌한 특유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데 실내에서 키우시면 기분 전환에 되게 좋아서 로즈마리 향을 좀 좋아하신다 이런 분들이면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모종이나 화분을 쉽게 주문을 온라인에서도 하실 수 있고 뭐 오프라인 화원 꽃집에 가도 거의 무조건 아마 로즈마리 모종은 있을 것 같아요. 음. 바람과 햇빛만 잘 쐬어 주면 튼튼하게 자랍니다. 음. 로즈마리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해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노지 야외에서도 별도의 월동을 안 해 줘도 겨울을 날 수 있는 허브거든요. 음. 그리고 쪼끔 이제 잘 자리 잡고 크면 음. 나무처럼 두꺼워지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음. 추위에 쪼끔 강해진다라고 해서 강해진다. 음. 좀 잘 한번 첫 시도로 음. 입문으로 좀 좋을 것 같고 주방에 로즈마리 화분을 두고 키우시면 딱 장식해서 기분 좋게 음. 먹기 되게 좋고 뭐 스테이크 같은 것들 요리하실 때 톡 뜯어서 음. 잡내 제거하는 데에도 쓰실 수 있어 가지고 음. 굉장히 좋은 식물로 입문용 로즈마리 추천해 봅니다. 음. 맞아요. 로즈마리는 요리에서도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뭔가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키워 가지고 스테이크 시즈닝을 해 먹겠어.' 약간 음. 이런. 음. 음.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로즈마리 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런 의미로 저도 먹을 수 있는 작물이 역시 가장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음. 저는 올해는 다들 많이 하고 가장 쉬워 보이는 상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울토마토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막 작년에 친한 친구가 해서 보니까 막 수분도 식혀 줘야 되고 막 줄기가 쓰러지지 않게 막 대도 막 태워 줘야 되고 막 이런 거를 해야 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으니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상추는 그냥 놔둬도 잘 자란다고. 음.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요. 음. 올해는 올해는 정말 반드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몰라서 용감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아직 상추도 안 했는데 그럼 그냥 상추 말고 약간 로메인이나 루꼴라 이런 것도 한번 해 볼까?' 이런 욕심도 음. 벌써부터 음. 내보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저처럼 이제 야외 텃밭에서 키우면 음. 바람도 있고 곤충도 있어서 음. 수분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음. 아파트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드네요. 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곤충과 바람의 역할을 대신 그러니까. 해 줘야 한다라고 음. 알고 있습니다. 로메인은 근데 그냥 상추랑 다름없어서
뭐 음. 엄청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해 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음. 상추를 '나도 상추를 하나님처럼 키워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모종을 구매하실 때 유럽 상추라고 되어 있는 되게 독특한 상추들이 있거든요. 마 부드러운. 예. 마트에서도 좀 많이 판매하지만 맞아. 버터헤드나 맞아. 프리라이스 같은 음음. 아니면 뭐 양상추처럼 생긴 그런 음. 다양한 그 신기한 상추들 요런 것들이 맞아요. 식감도 아삭하고 좀 부드러운 것도 있고 요렇게 음.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추천합니다. 음. 흔한 청상추나 적상추랑 키우는 게 다르지도 않거든요. 뭐 유럽 상추라고 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로메인을 키웠을 때 그 판매하는 로메인처럼 굉장히 길쭉하고 큰 포기가 되냐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어. '중간중간 뜯어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구나. 같고. 어. 음. 아 상추는 사실 진짜 그냥 가만 놔두면 자라는 애가 맞는 것 같은데 음음. 루꼴라는 음. "허브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지만 저는 음. 루꼴라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도 음.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늘 그렇구나. 근데 다 먹혔거든요. 아. 매번. 매년 사과 벌레가 다 먹어 버려서 그냥 뿌리만 남아 아. 있고 막 이런 게 정말 많아 가지고 너무 아. 안타깝습니다. 루꼴라 맛있어서 그걸 벌레도 아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벌레 잡다가 진짜 지쳤고 나중에는 포기해 버리는 게 지금 몇 번 반복돼서 올해는 아예 포기했고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벌레가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도 좀 드는데 음. 도전 후기가 듣고 싶긴 하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 벌레 얘기 들으니까 무서워서 도전 못할 것 같아요. 벌레는 자연 발생하잖아요. 음. 이렇게 좀 추천하는 식물 이야기 해 봤는데 "키워 보고 싶다."라는 식물 하나님이 상추 이야기하셔 가지고 생각해 음. 보니 저는 나중에 키워 보고 싶은 식물 중 하나는 음. 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 에피타이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방울양배추를 음. 닮았다."라고 한 음. 맥주에 사용되는 홉. 저는 사실 홉 때문에 음. 지방에 텃밭을 아예 진짜로 분양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오. 작은 텃밭 말고 그냥 밭을 분양받고 싶다. 대박. 이게 홉이 맥주에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인데 덩쿨처럼 자라나는 식물이에요. 이게 향균 효과가 있어서 음. 많이 사용되고 또 그 쌉쌀함 음. IPA나 이제 맥주에서 느껴지는 쌉쌀한 맛을 내주는 식물이기도 한데 음. 최근에는 국내에 있는 홉 농장에서 키운 홉들을 사용한 수제 맥주도 종종 음. 만나 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홉으로 맥주를 만든다?' 이게 굉장히 반가운데 음. 언젠가 홉 모종을 구해서 그리고 그걸 심을 수 있는 밭을 얻어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간절히 하고 있고 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한 공터에서 이 지역에 있는 양조장에서 음. 홉을 키우고 있는 걸 제가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는데 오. 지난 겨울을 잘 월동해서 살아남았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토크토랑에서 공표를 했으니까 뭐 음. '언젠가는 제가 또 홉을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와. 역시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걸 개인이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었군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작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전혀 못했는데 음. 와 정말 생각해 보지 못한 장르가 나와서 정말 역시 대단합니다. 내가 직접 키우고 수확한 호브로 만든 수제 맥주. 음.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습니다. 선생님 꼭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는 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식물을 주기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진짜 음. 선인장도 다육이도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2년 넘게 잘 살아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물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나무는 유주나무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음. 선생님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암튼 이거 낑깡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풀 말고 나무들이 좀 덜 신경 음. 써도 막 갑자기 막 죽어버리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꼭 유주나무가 아니더라도 요즘 작고 예쁜 나무들, 특히 이렇게 과실을 맺히는 나무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훨씬 제 기준 굉장히 쉬웠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저는 좀 큰 나무들에 대한 로망이 있긴 하거든요. 되게 멋있긴 하잖아요. 음. 근데 아직 용기가 없어서 도전을 못 해 보고 있는데, 저처럼 용기가 없으시면 작은 나무들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진짜 쉽게 키울 수 있다라는 보증 느낌으로 음 유즈나무. 맞아요. 네. 그 작은 그 금귤 사이즈의 열매가 열려 가지고 되게 음 예쁘더라고요 일단 맞아요. 보고만 있어도. 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식물과 함께하는 삶이란 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저는 '식물과 함께 산다.'라는 게 '시간을 천천히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뭐 햇빛이나 온도, 뭐 습도 같은 그런 일상의 조건들을 혼자 살 때보다 식물과 함께 살면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어서 음. 비슷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그 음. 하루하루가 결코 똑같지 않다는 걸 되게 새삼 발견하게 되는 삶의 음. 방식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샌님이 식물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다면, 식물에 대한 관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제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그 관심으로 내 삶도 같이 돌본다. 음. 그런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을 잘 돌보려면 여러 가지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관심을 갖고 꾸준히 뭔가를 하려면 내 삶도 정돈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 삶도 돌보는 거라고 이야기해 음. 보고 싶네요.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저트로는 쪼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저희가 식물과 함께 사는 장점 그리고 추천하거나 한번 키워 보고 싶은 식물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음. 근데 식물들이 언제나 저희 마음처럼 쑥쑥 자라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쵸. 건강하지도 않고 그쵸. 실제로 뭐 관심이 부족해서 아니면 관심이 너무 과해서 음. 시들거나 병들거나 죽어버리는 경험도 다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꼭 필요한 오늘의 디저트 반려식물 병원입니다. 식물에도 병원이 있군요? 완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저는. 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병원은 요즘 굉장히 근처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맞아. 하나님처럼 식물병원은 낯설지 않을까 싶어서 어. 오늘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보통 "식물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시거나 음. 쪼끔 더 적극적이시라면 근처에 있는 꽃집 화원에 가서 방법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음. 네, 몇 년 전부터 여러 지자체들이 관련된 기구와 손을 잡고 음. 반려식물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보통 식물에 문제가 생기면 꽃집에 가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군요. 저처럼 그냥 스르륵 스르륵 놔두는 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심지어 지자체에서 신경 써서 운영할 정도로 이렇게 활발한 장소란 말이에요? 음. 음. 사실 막 이런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카페 같은 데서 사진 올려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좀 잘 키우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그렇구나. 구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도 어. 우연히 알게 된 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반려식물 병원 홍보를 봤어요. 음. 네. 이번 화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서울시 말고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반려식물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실제 저희 가는 병원처럼 외래 같은 방문 진료도 음. 있고 음. 입원도 가능해요. 우와. 그래서 방문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병충해 방지 방법 같은 걸 알려주는 클리닉을 뭐 여기저기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방문해서 운영하기도 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정말 제대로 된 병원이네요. 음. 외래라는 단어가 이 식물에서 음. 나오다니 너무 신기한 경험입니다.
역시 그 식물이 이게 시들시들하면 그냥 죽여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치료해 주는 거군요. 그동안 음. 저의 곁을 떠나간 식물들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음. 어 지금 집에 있는 식물들은 좀 시들하다 싶으면 컨설팅을 꼭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맞아요. 그 식물에 따라서 좋아하는 성향 뭐 예를 들면 물이 음. 많아야 되는지 적어야 되는지 이런 음음. 게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음. 뭐 검색이나 카페 같은 데 음. 일단 온라인으로 편하게 질문을 해서 좀 답을 얻어보시거나 좀 더 상태가 음. 심각하다라고 하면 요런 반려식물 병원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이게 뭐 사실 식물이 좋은 식재료일 수도 있고 그냥 주위를 푸릇푸릇하게 챙겨주는 채워주는 그런 환경이나 풍경, 소품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음. 진짜 그냥 반려식물에서의 맞아. 반려라는 말 음. 뜻처럼 나랑 같이 일상을 사는 소중한 맞아요. 대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서 음. 그냥 물건처럼 쉽게 들였다가 아 뭐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죽게 놔두고 쉽게 버리는 것보다는 쪼끔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 저희가 음. 앞서 이야기했던 '식물들의 장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하는 음. 생각이 들어서 요 음. 반려식물 병화 오늘 디저트로 추천해 봅니다. 음. 역시 오늘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쪽 분야도 정말 심오하구나.'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역시 덕질의 끝판왕의 면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식물 이야기로 초록초록하게 토크토랑을 채워 봤는데요. 하루하루가 되게 많이 다른 식물을 다뤘던 것만큼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에 쪼끔 더 관심을 가져 보시면 아마 다음 한 주 더 신선하고 푸릇푸릇하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하고 또 싱그러운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근데 애들이 너무 귀엽게 사실은 좀 위험해.